안녕하세요. 현재 아이하고 같이 살고 있는 유부녀예요. 시댁에서 물려준 건물과 가게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제 부모님이 최근에 돌아가셔서 많이 외롭네요. 근데 외롭게 지내는 데에 다 이유가 있지요. 아무리 가족이 중요하고 피가 물보다 진하다 해도 돈 앞에서는 그 말들이 소용없는 것 같아요. 시댁은 땅과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상당수 재산을 이어받았는데 그때부터 친척들로부터 연락이 많이 왔죠. 돈을 달라든지 자기한테 유산을 넘기라는 둥 하며 말이죠. 이것 때문에 최근에 친척들과도 연락을 끊고 조용히 아이와 살고 있죠. 덕분에 추석과 설날에는 아이와 단둘이서 여행하는 정도로 마무리를 되었죠. 참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중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건 바로 남편의 누나분이었죠. 그 형님분은 정말이지 너무 악독해서 아직도 꿈에 계속해서 나올 지경이죠. 사실 여기에 어떻게 되었는가 보면 상당히 복잡해서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죠. 직장에서 남편을 만나면서 데이트를 하며 이어지다가 처음으로 시댁에 방문하여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남편이 좀 수수해서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 상당한 부자였고 땅과 건물도 꽤 많이 가지고 있으셨어요. 시부모님들은 상당히 인자하셨고 굉장히 잘해주셨죠. 하지만 남편의 누나분은 저를 보고는 집안 재산이 탐나냐며 핀잔을 주었죠. 남편은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고 뭐라 했고 첫 인사가 좀 안 좋게 진행이 되었죠. 제가 남편 쪽보다 돈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막 못 사는 수준이 아니라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난데없이 절 처음 보자마자 하는 말이 재산을 노리고 왔냐는 말에 어이가 없었죠. 남편이 저하고 처음 만날 때 자기 집이 잘 산다든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평범하게 여느 커플들처럼 연애를 하며 보낸 거 말고는 특별한 게 없었어요. 게다가 남편은 비록 시부모님이 잘 살아도 혼자서 생계를 유지하고 돈을 스스로 벌려는 자립심이 강해서 시부모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저 평범하게 사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저한테 재산을 어쩌구로 언급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남편한테 물었어요. 대체 왜 그런 거냐고 말이죠. 시부모님이 처음에 남편의 누님분을 낳고는 자신의 시댁들한테 한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시아버지가 그 집에서 유일한 아들이었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해 집안의 대를 못 잇는다고 뭐라 해서 어떻게든 아들을 얻으려고 무당한테 가고 각종 민간 요법을 동원을 했다고 해요. 지금으로서는 참 이해가 안 됐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남편이 태어나게 되었고 집안에서는 온통 남편한테 관심을 쏟았다고 해요. 덕분에 남편의 누님은 소외되어서 늘 남편한테 질투를 느꼈다고 하고 틈나는 대로 시비를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신이 독립하려는 것도 다 남편의 누님 때문이었죠. 툭하면 어떻게든 재산을 차지해서 복수한다며 난리를 치고 해서 시부모님도 굉장히 난처해하며 불편해하셨죠. 어쨌든 그렇게 남편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뒤로 시댁에서 만날 때마다 남편의 누님, 즉 형님을 자주 보는데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시비가 들어왔죠. 이 알량한 기집애야, 부모님이 널 좋아하던데 대체 무슨 기술로 꼬신 거냐? 이 여우 같은 년. 진짜 요리를 할 때마다 집안일을 도울 때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시부모님한테 말해서 형님이 그러는 걸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남편한테도 말해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사정을 했지만 그 질투를 어찌하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시고 남은 시어머니도 오랫동안 병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돌아가시고 말았죠. 장례식 날 지인분들과 친척분들이 오셔서 죽은 자의 애도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연락은커녕 집안 행사에도 잘 나타나지도 않은 형님분이 갑자기 술 취한 채로 나타나서 주변의 얼굴들을 찌푸리게 만들었죠. 그러더니 난데없이 저와 남편을 향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니네가 이렇게 잘 보여서 재산 독차지하려고 내가 그런 속셈을 모를 것 같아? 하며 저와 남편을 붙잡으며 계속 뭐라 하니까 지인분들이 말리며 형님분을 밖으로 내보냈죠. 그렇게 장례식은 한바탕의 난리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 뒤로 형님이 계속해서 전화로 돈을 달라고 하니까 남편과 저는 연락을 차단하며 한동안 만나지는 않았죠. 그러다가 비극이 찾아오게 되는데 남편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서 병원에 실려갔지만 결국은 숨을 거두고 말았고 저와 아이가 장례식에 남게 되었죠. 그때 어디선가 형님분이 나타나서 남편도 죽었으니 그 집에서 유일한 자식인 본인이 있으니 자기한테 재산을 넘기라고 말했죠.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소리였고
제발 나가라고 여러 번 소리를 질러서 나가게 되었지만 그 뒤로 연락을 수시로 하며 이제는 인감 도장까지 가져오라며 협박을 하기 시작을 했죠. 연락처를 바꾸고 그랬지만 그걸 또 알아내서 찾아오고 그랬죠. 대체 왜 그러는지 알고 싶어서 알아보니까 이 형님이 회사를 세워서 사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워낙에 접촉이 없었던 양반이라서 그런 걸 잘 몰랐는데 결국은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직원들을 착취하고 사기를 치고 다닌 게 걸려서 곧 문을 닫을 지경이라고 했고 직원들한테 밀린 월급을 줘야 하는 신세가 되었던 거죠. 게다가 제가 시댁의 재산을 거의 물려받아서 형님으로서는 더더욱 더 집착적으로 달려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언제까지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형님을 어떻게든 혼내려고 고민을 하게 되었죠. 어느 날 집 앞에 형님이 오시더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 생각 있으면 재산을 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하며 압박을 하며 뭐라 하니까 제가 말했죠. 뒤에 보고 말하지 그래. 뒤에 보니 직원들이 다 모여 있었죠. 실은 또 올 거라고 생각해서 직원들한테 미리 연락을 했었거든요. 보니까 니 꽤나 직원들을 괴롭히고 월급을 제대로 안 줘서 소송 중이라던데 내가 뒤에서 도와준다고 했거든. 그 전에 이야기를 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내가 마련했어. 그럼 좋은 시간 보내. 하며 직원들이 형님한테 다가가서 멱살 잡으며 난리가 났었죠. 그렇게 직원들한테 한바탕 당한 형님은 그 뒤 소송에서 지면서 결국은 벌을 받게 되었죠. 뭐 이런 말을 하기가 그렇지만 형님을 보면 안쓰러운 게 어찌 보면 시댁의 분위기 때문에 저런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렇게 아들을 바라는 시댁에서 어쩌면 힘들게 살았을 것이고 그만큼 악착 같은 게 있었을지도 모르죠. 물론 시댁은 저와 가족들에게 잘해주었지만 가만 생각하면 형님한테도 조금이라도 관심을 주었으면 이렇게 끝나지는 않았을 거라는 바람이 있었죠. 비록 이렇게 형님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그 뒤로 친척들이 저한테 와서 투자하라느니 돈을 달라느니 해서 결국은 저는 연락을 다 끊고 집을 이사하며 그들과 두 번 다시 안 만나게 했죠. 뭐 여유로우니 사람하고 연락이 없어도 먹고는 살만해요. 때로는 안쓰럽지만 결국은 본인이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행동을 제대로 안 하면 그 형님처럼 당할 수 있다라는 걸 이번에 들어서면서 새삼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번 사례를 들으니 어떠신가요? 저는 가족에 대해 전혀 못 믿겠더라고요. 재산이라는 거에 이렇게 싸우려 들고 난리치는 것 보면 환멸감이 많이 느껴져서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그럼 전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세요. 안녕히들 계세요.